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름을 위한 에어컨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대비를 위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더 뉴 에어컨이 당신의 올 여름을 지갑은 가볍고 온도는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 뉴 에어컨은 최신 기술로 설계되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더위에 지쳐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의 온몸을 감싸준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뉴 에어컨은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항상 완벽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저희 고객인 현기준 씨는 이 에어컨 덕분에 여름 전기 요금을 전년 대비 30% 절약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무더운 여름도 하루 종일 시원한 바람과 함께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원함, 알뜰함, 편안함,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우리 제품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바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더 뉴 에어컨의 특별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이 기회를 통해 당신의 여름철 무더위에서 구해줄 최고의 해결책을 무료 견적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방문해주세요. 어떤가요? 개인의 경험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구성한 글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글이 더 설득력 있다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정보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메시지는 기억 속에 오래 남고 다른 메시지는 쉽게 잊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득하는 글쓰기란 바로 이 뇌의 비밀을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글쓰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쉽고 계속해서 글을 읽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글을 끝까지 읽고 당신을 설득하는 데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나의 글이 뇌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설득하는 글쓰기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독자의 감정과 사고방식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스토리에 반응하며 감정적 연결이 이루어질 때 메시지를 더 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득하는 글쓰기는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례, 그리고 독자의 필요와 욕구에 깊이 호응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한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곧 글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글을 쓸 때는 독자가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켜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뇌가 좋아하는 설득하는 글쓰기 팁 5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괄식으로 글을 시작하라. 뇌의 전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처음 접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는 계획과 결정을 담당하며 글의 첫 부분에서 제시된 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시작하면 독자의 주의를 빠르게 끌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을 시작할 때 주장을 명확히 하고 이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 더 뉴 에어컨은 전력 효율을 5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력의 효율성을 돕는 내부 인터페이스의 100% 재설계 덕분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독자는 제시된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글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적 어휘를 사용하여 뇌의 변형계를 자극하라. 뇌의 변형계는 감정 처리와 관련이 깊은 뇌의 한 부분으로 감정적 단어나 문장을 접했을 때 더 크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는 독자가 글에 더 깊이 몰입하게 하여 감정적인 연결을 긴밀히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감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고객님의 무더운 여름을 통째로 변화시킬 뉴 에어컨을 지금 당장 경험해보세요. 와 같은 문장은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여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예시로 작성하라. 뇌의 해마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는 해마를 자극하여 정보의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을 돕습니다. 이는 정보의 지속적인 회상을 가능하게 하죠. 그러므로 그래서 구체적인 성공 사례나 실제 사례를 사용하여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더 뉴 에어컨을 회사에 설치한 후 이 기업은 여름 전기 사용료를 전년 대비 40% 줄였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는 독자가 기억하기 쉽게 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네 번째, 반복적인 메시지로 각인시켜라. 뇌의 중뇌는 반복을 통해 강화된 신경 경로를 형성하며 이는 학습과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은 정보의 재인식과 각인을 촉진하여 메시지가 뇌에 오래 남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나 키워드를 여러 번 반복하여 독자의 뇌가 해당 정보를 중요하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절약, 또 절약. 뉴 에어컨을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반복은 독자의 기억에 강력하게 남아서 제품의 핵심 이점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명확한 결론으로 행동을 유도하라. 두뇌의 전전두엽은 행동과 결정을 담당합니다. 명확한 결론과 동료는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독자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글의 마지막에는 독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바로 앱에 접속하여 30% 특별 할인 혜택 쿠폰을 다운받으세요 라고 촉구하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호출은 독자가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뇌과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더 뉴 에어컨의 이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제품의 주요 특징을 효과적으로 강조해 보았습니다. 각 단계에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독자가 정보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오늘의 영상을 시청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생각하는 것과 직접 적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빠짐없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생산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